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체로 완급 조절이 있었던 시장은 오늘 주말 사이 그리고 월요일 아침 해가지고 나온 시장의 호재들에 반응하면서 3%대 급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이었습니다. 야간 선물은 전일 0.3% 하락했었고요. 당시에 외국인은 96억의 선물 매도가 있었죠. 그 이후로 나스닥이 오늘 아침부터 0.7%가량 상승세가 있었죠. 그 상태에서 우리 증시가 출발하면서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0.57% 상승 출발했고, 그 이후로 크게 올라오며 전일 종가 대비 선물이 18.2포인트나 오른 3.26%짜리 장대 양봉 마감되었습니다. 오후 2시 반에는 대만 TSMC의 10월 수익 발표가 있었는데요. 10월 매출은 3,674억 7천만 대만 달러로 전월 대비 11%,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6.9% 늘었지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 때 10월 매출의 증가폭은 작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웨이퍼 추가 주문을 했다는 소식이 향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시간외는 현재 기준 2%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11월 7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은 콜옵션에서 168억, 풋옵션에서 487억 원이 잡혀 있었고요. 11월 10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12월물은 이제 11월 만기가 다가오면서 620콜, 600콜, 580풋 등을 포함하여 골고루 거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1월물은 650콜, 600콜 등에서 거래가 일어났고요. 3월물은 645콜, 605콜, 550풋, 480풋 등에서 거래가 나왔습니다. 6월물은 청산을 포함한 615콜, 그 다음 625풋, 청산을 포함한 455풋 등에서 거래가 나왔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정리 종합하고 그리고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단 주말과 월요일 아침 사이에 나온 호재, 월요일 장중 사이에 나온 호재를 보면요. 엔비디아가 자사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TSMC에 반도체 웨이퍼를 추가 주문하면서 AI 정점론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일단 일축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셧다운 해제 이슈가 있었죠. 금요일부터 해당 이슈로 빅각 추세대를 지키며 반등에 성공했고, 자, 나스닥 선물 보시면 이 자리 이거 지켰다라는 것을 지난 리뷰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주말에 요거 지키고 다시 요거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의 하락세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키면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추세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지켰고 다시 위협하는 경우를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과 함께. 그래서 반등에 성공했고, 월요일 우리 장중 시간에는 임시 예산안 처리에 대해 상원 표결이 진행되었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및 발효까지 완료되면 40일 넘게 지속된 미국 셧다운은 해제되게 됩니다. 이렇게 임시 예산안 처리가 최종 통과되면 정부 예산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를 원상 복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 세액공제 연장안은 12월 중순쯤에 표결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셧다운으로 인한 하락이 없었죠.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에 셧다운 확정 소식 이후 차익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장의 차익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확정하고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거의 사실상 확정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2,000달러의 관세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하며 코인 시장부터 투심이 급격히 회복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관세율이 10%포인트 인하되었죠. 현지 시간 0시 1분 발효가 되었고요. 사실상 1년간 미중 무역전쟁 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국도 미국 선박 항만 수수료 징수를 1년 유예하고 필리조선소 등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내렸던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까지 추가 매수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려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추가 매입하기 위해 국내 주식의 자산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되며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전술적 자산 배분 제도를 활용해서 기금운용본부의 재량으로 국내 주식 비중 허용 범위를 17.9%에서 19.9%로 약 2%포인트가량 확대한다면 약 30조 원 정도의 추가 매수 여력이 가능하다고 분석되며 월요일 연기금의 코스피 매수는 6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정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공감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10%포인트 낮추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금융, 지주사 등 배당주들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며 월요일 3%대 상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셧다운이 해제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셧다운이 해제되면 그동안 밀렸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며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역할이 더 세질 수 있기에 최근 매파적 발언을 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자체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증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거는 전일 했던 건데요. 이제 보충해서 업데이트하면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현물 비중을 밑에서 거의 다 채워 놓아서 올라갈 때 대체로 매도하고 있지만 해치 포지션으로 11월 선물을 1조 원가량 신규 매수해둔 상태이기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SK하이닉스 선물 대량 청산 시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기 3일간 변화가 없으면 대부분 롤오버 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경우 하이닉스는 상승한 상태에서 최대한 버티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곧 시장도 마찬가지 변동성을 줄이고 변동성 밴드를 좁혀오겠죠. 반대의 경우는 변동성 밴드가 넓어지는 거겠죠. SK하이닉스가 움직임이 커지면. 오늘 우리 증시는 주말에서 아침간에 여러 호재들로 인해 상승세를 타며 시작했고 이 흐름이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를 크게 늘리고 개인이 콜 매도를 늘리면서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종가 기준으로 위클리 옵션 만기 기준으로 개인들이 콜매도 59억, 외국인 콜매수 52억을 보여줬죠. 반대로 풋 쪽은 반대였고요. 다만 개인들이 575콜을 포함한 위쪽 외가 위클리 콜옵션에 대해서는 기존 매수세를 유지하고 위쪽으로는 개인들이 기존 매수세를 유지하고 오늘도 또 사들였으며 당일에도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밑으로는 개인들이 콜 매도를 한 거죠. 전략을 구분해가지고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시장의 상승이 초반에 빠르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기로는 시장의 상승이 초반에 빠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장이 있어요. 장대 양봉을 이렇게 보이는 때에는 아침에 여기 V턴이 나온 다음에 시장 상승이 한 방에 쫙 뻗어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러고 있는 장세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아침에 그냥 쭉 뽑아 올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다 이런 식으로 다시 커버하고 이런 상승세가 아니라 제가 아침에 그려드렸습니다. V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정도 차익도 살짝 나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출렁이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급속도로 간 게 아니라 어쩌면 종일 올라갈 수도 있고 위클리 콜 외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간을 끌면 위클리 콜 어차피 프리가 죽어요. 상승세가 나와도 예를 들어 지금 580 위클리 콜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상승세가 진행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오늘 여기서부터 이렇게 프리는 녹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상승 을 줬지만 결국에는 개인들 매수가 유지되면서 다시 녹이면서 끝났죠. 이거 꽝 됐잖아요. 0으로. 그 다음에 개인들이 575 위클리 콜 이거 끝까지 여기서부터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그나마 이거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희망을 꺾어버리는 무려 4.19까지 갔던 것이 0.3 정도로 결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위로는 뭐 그냥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고 시장 상승에도 계속 하락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하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 575 이거 했고 시장의 상승이 초반에 빠르게 나오고 많은 것이 아니라 차익도 섞어가며 출렁임을 반복한 채 우상향하는 그림을 추정했었고
최종적으로 외과콜의 프리를 살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해드렸죠. 그게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1조 원대를 훌쩍 넘어가면서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했죠. 그게 3%대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저 후반부에 이제 웬만한 저항은 다 돌파했고요. 힘이 그렇게 적용됐으니까 미리 그어져 있던 저기 이제 상단 박스의 하단 부분에서 이제 막히면서 이때부터 이제 개인들의 월물 콜옵션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콜옵션 차트를 보면은 개인의 월물 콜이 갑자기 여기서 자, 저 정도 위치가 되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개인 콜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죠. 시장이 빠지고 그러면서 그때 외국인들의 선물도 슬슬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슬슬 이렇게 축소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위클리 옵션의 만기까지 결제까지 그 개인의 외과콜을 잡아버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570 중심의 콜옵션을 위클리 콜옵션을 수익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반대 콜매도를 손실을 유지한 채 끝난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천천히 상승하게 되면 외과콜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올라오지 못해서 외과콜 옵션을 매수하고 내과콜 옵션을 매도한 개인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유지되었죠. 개인들의 위클리 포지션 자체가 외과 중심의 양매수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올라가서 외과콜을 살리지 않는 한 계속 혼자 불리한 거죠. 반대로 콜 매도를 비싼 것들을 해놓은 것은 손실이 커지면서 이쪽에서는 더 불리하게 전체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실금이 커졌고요. 마지막에는 575 위클리 콜까지 급속도로 프리를 깎아 잡아먹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결국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개인 손실이 극대화된 모습으로 완료했습니다. 그 외과콜을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잡아먹는다면 개인들이 단가를 낮춰놓고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과콜 옵션들 단가 낮춰둔 것을 자신들의 수익이 만들어지는 곳에다가 먼저 청산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에 뻗어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 그 걸어둔 물량을 외국인들이 확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완전히 끝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마지막에 더 힘이 붙는 그런 구조가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그건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들 외과콜 그냥 죽이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파악하자고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장중에 오늘 라이브 방송 때는 계속 그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선물과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더해지며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선물이 3.26%가 올랐어도 지난주에 내려앉은 조정 박스 국면을 벗어나지는 못했기에 확실히 넘어가거나 막히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하나의 박스로 그 밑에 지금 쌍바닥으로 지켜낸 550포인트를 두고 위로는 여기 라인을 보면서 맥스 584 라인을 체크하면서 박스를 위로 돌파하는지 아래로 이탈하는지를 봐줘야겠죠. 자, 파생반 텔레그램 3컷 정도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반은 정규 회원방으로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장중에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텔레그램에 시시각각 올려드리는 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현재 영상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도 구독하신 분들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8시 44분입니다. 주말 사이 나온 한미 시장 호재들로 인해 나스닥 선물은 0.6% 이상 추가 상승했습니다. 우리 선물도 야간 선물 대비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46분에는 외국인 선물은 약간의 매도로 출발했지만 청산 여부에 주목해야 됐는데 그냥 매수로 돌렸죠. 외국인 선물 매수가 300억 전환된 시간이 불과 5분 뒤에 있었고요. 8시 53분에는 금요일 오후 단기 베팅에 성공한 대기 자금들이 오늘 본장 시작 후 일부 차익을 진행하는지 여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위클리 옵션은 외국인이 상방으로 따라 맞춰놨고 이미 외국인들은 상방 전개해놨죠. 개인 선물 매도도 1000억을 넘어섰습니다. 자세는 상방으로 이미 잡아놨다라는 거죠. 근데 금요일에 이렇게 터닝할 때 들어왔던 자금들이 일부 차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차익도 섞여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매수세가 더 강했던 거죠. 8시 53분 주말 사이 나온 호재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금요일 오후장 들어온 자금들에 대한 안도감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금요일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주말을 지나면서 와 그래도 걱정했는데 호재들이 많이 나왔구나. 그래서 안도하는 방식으로 그죠. 그게 이제 더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저항 부근은 뭐 2차 저항까지도 다 뚫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3%대 상승이니까 웬만하면 다 뚫고 갔죠. 하지만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거죠. 1차 저항 부근 라인이면은 요쯤 됩니다. 자, 요쯤에서 한번 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 이것 또한 작은 움직임은 아니에요. 여기가 568.35에서 대략적으로 5포인트 정도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작은 반응처럼 보이지만 5포인트가 움직인 겁니다. 자, 9시 6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금요일 베팅 분에 대한 차익도 일부 잡히는 아침 시간입니다. 차익도 같이 잡히면서 갔어요. 초반에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위로 잡아간 거죠. 9시 11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2천억 매수를 돌파했었고 조금 맞춰서 올라오면 차익 시도도 함께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세를 잡은 거죠. 9시 15분에는 오늘 아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했지만 금융 지주사들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 완화가 이유가 됐죠. 9시 23분에는 같은 V턴이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로 올라갈 때보다 속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속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금융 지주사들 중심의 상승세도 있었고 단기 차익도 중간중간 출현된 것도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만기 개인 수급이 원웨이성까지는 바로 진행되지 않고 외가 양매수를 기록해서 좀 넓은 범위를 보여서 천천히 얘를 프리를 말라 녹여야 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 다 드렸습니다. 월요일 옵션 외국인 양매도도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바뀐 거고요. 9시 24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3천억을 돌파했고 개인 위클리 콜 매도가 증가하면서 570과 567.5 위클리 콜 매도에서 신규 콜 매도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자리는 외국인의 콜 매수가 증가했습니다. 위클리요. 그 다음에 9시 29분에는 외국인 위클리 콜 매수가 30억을 돌파했었던 시간이고요. 결제가 충분히 가능한 위클리 콜 옵션을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변 없이 그냥 그거 결제 가격 키우는 대로 진행되겠다 라는 거죠. 외가의 어떤 로또 배팅 같은 급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결제가 끝까지 관리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표기해 드렸고요. 두 번째 컷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10시 50분 개인들의 외가콜은 시장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시간 가치가 녹아서 점점 개인들의 손익분기는 위로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개인들의 손익분기가 이런 식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익분기 구간이 점점 더 상승 쪽으로 멀어집니다. 시간 가치가 계속 녹으니까요. 이 콜옵션들에 대해서 가격이 계속 녹고 있으니까 멀어지게 되겠죠. 그걸 살리려면 10시 52분에는 외국인들 572.5를 포함한 아래로 위클리 콜 매수를 강화했고요. 단 575 위클리 콜부터 위로는 사지 않고 콜 매도 중입니다. 575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575 기준으로 개인들은 콜옵션을 사고 외국인들은 여기선 팔았고요. 반대로 그 밑으로는 개인들이 콜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뚜렷하게 575를 마지막에 녹일 수도 있겠다. 가져가지 않는다면 이런 게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이 됐던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53분에 한 팀장님이 오늘 올려주신 종목 중에서 뭐 하나는 조정이었는데 하나는 뭐 내일 갈 수도 있겠네요. 내일 모레나. 그다음에 고영이 오늘 크게 상승했었는데 자 고영이 한 팀장님 시초가 종목이었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17.38%까지 올라갔었네요. 그거 10% 돌파할 때 적어놨던 거고요. 10시 59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7천억을 돌파했습니다. 11시 13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8천억을 돌파했고 11시 15분에는 오늘 저점 대비 14포인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렁이며 상승하는 경우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콜옵션은 오르고 시간 가치만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외가콜은 유지하거나 다 죽어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단가를 낮추고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청산 주문을 미리 해두게 되고 그걸 한 번에 외국인 주도로 잡아먹는다면 원웨이성 성향으로 끝까지 상승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더 끌어가지고 마치 1A처럼 갔죠. 1A죠 사실상. 예. 근데 마지막에 뻗어올리는 구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잡아먹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잡아먹지 않고 속도를 늦춰서 외가 위클리 콜프리만 녹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눕힌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포지션 체크했는데 외국인은 수익 중 추정되면서 어차피 여기서 상승으로 에너지를 계속 써봐야 위클리에서는 그냥 굳이 힘을 쓸 필요가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적당히 올리면 되는 거였어요. 외국인은. 개인들은 이렇게 넓은 양매수를 보이면서 손실 보고 있을 것으로 보였고요. 금융투자는 콜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상승세를 제한시키는 게 유리했죠. 뭐 금융투자에 늘 반복되는 특징입니다. 최근에 11시 47분에는 당일 방향성이 잡힌 채 천천히 움직이면서 변동성 지수는 40 언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만기가 3일 남은 11월물 옵션의 등합은 이제 전일 대비 5포인트 이상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프리가 평소 대비 2배 이상 높은 상태죠. 11시 50분에 볼벤 상하단이 더 좁아지고 다시 볼벤 상단까지 올라왔던 시간이었고요. 그게 이 자리였죠. 11시 50분 여기 볼벤 상단까지. 이거 이제 볼벤 상단이 확실히 자리를 잡지 않고 계속 이걸 좁혀오면서 이렇게 좁혀오면서 흐름을 탔죠. 외국인 선물 매수가 9천억을 돌파했었고요. 12시 15분에는 아침 흐름 그대로 점심시간까지 수급을 뒤집을 만한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선물 1조 원 매수했고 뒤집을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똑같은 결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나스닥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컷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와서 끝자락 쪽에 자, 이거 차트 표기해드렸던 거, 여기 막혔던 그 자리를 표기한 겁니다. 여기서 저항으로 미리 잡아드렸던 라인에 이제 직면했다. 요거고요. 2시 40분에는 결국 아직까지도 개인 외가 위클리콜 575를 포함해서 위로는 넘어가지 않고 개인들이 보유 중이었고, 개인들은 그 밑에 위클리콜 매도를 많이 해놔서 해당 옵션물에 대한 손실이 커진 상태입니다. 개인 외가 위클리 콜 옵션을 녹이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2시 46분에 580 위클리 콜 등을 녹였고 그 모습을 이제 표기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드렸고요. 위클리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은 이제 이따가 체크를 할 거고요. 자, 3시 32분 이제 종가 현물 종가가 나오고 나서 위클리 만기가 끝나고 나서 개인 위클리 외가 콜 매수 경계 라인인 575를 2시 22분 4.19에서 결제 0.31로 순식간에 마지막에 녹여버렸습니다. 아까 차트 봤죠? 외국인이 그걸 매수로 빼앗아 가지 않으니 개인 위클리 콜을 빠르게 막판에 녹여버렸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위클리 옵션에서는 투신이 역대 6번째 종가 1조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일 7천억 매도 손실에 대한 커버 의지가 공격적으로 나타나는데 반면 외국인은 6, 7천억 정도로 매수를 줄여서 마감했고 LP 역할을 하는 금투가 나머지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1조 4천억대 선물 매도로 끝이 났습니다. 3시 57분 외국인은 선물 매수 축소에 대한 해지로 위클리 콜을 종료 시에 다음 옵션인 월물 콜 옵션으로 기존 패턴대로 약 4, 50억 정도 매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콜 올라오는 거 체크했고요. 기존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다음날 파는지 봐야겠죠. 이것도 다음날 이 콜이 줄어드는지 유지되는지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세 개의 컷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3일 남은 시기에 월물 옵션 등합, 등가는 575고 575 콜은 8.79, 575 풋은 7.58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다가 좀 내용을 적어놨죠. 자, 이 당시에 4월물로는요, 3일 남았을 때 갑자기 등합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1월물과 큰 차이가 없어지는 수준까지 높게 잡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물에 같은 시기에 13.34로 끝났는데 4월 9일 수요일에 등합이 이 상태로 가다가 만기 전날 7.16으로 굉장히 높게 끝났어요.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7.16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거나 한쪽으로 마지막 만기일에 이제 만기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만기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등합이 7.16이에요. 많이 녹여야 되잖아요. 만기일에 변동성을 크게 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변동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빨랫줄이 돼버려야 돼요. 근데 보통은 만기일에 큰 변동성을 주는 경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요. 4월물에 이날이 무슨 날이 어떻게 됐었죠? 4월 10일이 되는 그 만기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유예가 발표되면서 목요일에 선물이 6%대 폭등을 했었죠. 그때 나스닥이 12%가 막 올라왔던 그런 날이었잖아요. 밤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이 7.16에 해당하는 옵션의 등합을 완전히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죠. 콜옵션 쪽으로 별로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풋옵션을 완전히 다 녹여버리면서 그렇게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4월물에서 갑자기 원래 같으면은 어제까지 계속 이걸 체크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만 이렇게 11월물만 엄청나게 컸는데 이게 작년 12월물, 올해 1월물, 2월물, 3월물, 4월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물, 여기 11월물. 이때가 4월 10일 급반등을 만드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애매해요. 그때는 이제 쭉 밀고 있었던 상태에서 급반등으로 변동성을 주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오던 상황에서 꺾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래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금 애매한 거는 또 조정도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을 또 보인 것도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하면서 목요일에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당일에 이제 판단을 또 해줘야겠죠. 전날부터 이렇게 조짐이 나올 수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반복하는 거 618, 599, 585. 자, 오늘 통과한 게 이거죠. 564에서 565. 10월 27일에 돌파됐던 자리인데 11월 6일에 지지됐고 그 뒤에 이탈했고 다시 11월 10일 오늘 재돌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50 요 부근은 지금 이틀 동안 강력하게 지지받은 꼴이 되었죠. 네, 그 다음 밑에는 이제 534, 536, 526, 520에서 22, 500짜리 필요할 때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입니다. 1시 59분에 체크했고 3시에 체크했죠. 자, 575 위클리 콜 아래로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 옵션 매수가 집중되고 개인 콜 매도가 집중됐다라는 거, 위클리 풋 옵션은 외국인과 금투가 모두 매도했고 개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것을 반복 체크하면서 봤고요. 결정적인 것은 575가 얼마로 결제됐느냐였어요. 개인들이 끝까지 경계 라인에서 보유하고 있던 걸 결국에는 크게 녹여버리면서 끝이 났죠. 외곽콜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외국인들의 콜옵션을 좋은 가격에 결제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금융투자도 마지막에 뻗어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그래도 녹이면서 옵션 매도 포지션을 녹이면서 갔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으로 더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22억의 수익을 보게 되었고요. 개인은 73억의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평균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투자가 오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45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클리 옵션이 오늘만 하는 데이 옵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했다가 되돌아온 겁니다. 결국에는 되돌아오기 때문에 양매도 성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금융투자는 되돌아왔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되돌아오면 양쪽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매도 성향을 보였던 금융투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원래는 불리했었죠. 방향이 진행됐던 거니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변동이 더 연속적으로 발생할수록 불리할 수도 있었죠.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11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52.3%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6,679억 매수, 환매수 중심으로 나왔고 장중에 1조 5천억 정도까지 매수를 확대했다가 종가까지 가면서 축소했고, 선물 매수 축소에 대한 해지로 막판에 콜옵션을 매수해서 45억 매수로 콜옵션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요. 9월 만기 이후 약 5조 8천억 정도의 이제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즈업 됐죠. 규모가 더 커졌다는 거죠, 과거보다. 투시는 종가에 전일 7천억대 매도했던 것을 커버하기 위해 대량 매수, 1조 원대 대규모 선물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기존 매수 포지션 유지 및 강화가 일어났죠. 투신의 1조 원 이상 종가 매수 시기를 보면요. 역대 데이터를 보면 첫 번째 가장 컸던 때가 20년 3월 20일 1조 2,895억 원의 종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루 떨어지고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죠. 코로나 팬데믹 장세 최밑바닥에서 나왔습니다. 터닝포인트 때죠. 20년 6월 16일 1조 985억 원이 잡혔습니다. 이후에 상승세, 코로나 상승장 계속 타던 중간이었습니다. 25년 4월 10일 1조 979억,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났고 25년 대세 상승장으로 넘어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락하다 최저점에서 트럼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트럼프 관세 유예가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급반등됐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4일 20년 3월 24일 1조 719억이 넘으면서 이후 상승세, 이것도 코로나 팬데믹 초입이었죠. 상승 초입 밑바닥에서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 좀 색다른 거 2007년도 자 과거로 넘어가서 자 20년 3번 25년 오늘 포함해서 2차례, 그 다음에 2007년 말고는 없었던 데이터입니다. 2007년 11월 8일에 1조 535억 원을 매수로 기록했는데 이후에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투신이 1조 원 이상 종가 매수를 하면은 그 뒤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점에서 나온 경우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 갔고요. 고점에서 나온 경우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저점에서 나온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나머지들은 6월 16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 해당 시기에 최저점 라인 부근에서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확률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623억 매수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1조 4778억 원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50.9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5441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중기 추세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아래로 1410원 지지, 위로 1440원 막혔다가 돌파했고 다시 지지받고 있는 상태고요. 상단은 1470에서 80짜리가 됩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5.09% 하락한 39.75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시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 보면, 자 지금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1.59인데 코스피 선물했다가 그냥 1.5 정도를 더해서 볼게요. 자,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이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 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약 11.74%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며, 위로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643, 앞으로 22거래일 달력으로 30일이에요. 달력으로 한 달 동안에 22거래일 동안 코스피 200 기준으로 643이니까 여기다 1.5 더하면 644.5 이쯤이 되겠죠. 아래로는 508 정도면 509.5, 자 이렇게 되겠죠. 현재 변동성 지수가 의미하는 밴드가 여기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해당, 자 보시면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변동성이 이렇게 만약에 발생했어요. 자 여기서 발생했을 때랑 여기서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볼게요. 자 이만큼 올라와서 봤는데 아직도 변동성 지수가 40선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가 다시 설정이 돼야 됩니다. 위로 아래로 다시 정해지겠죠.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그대로 변동성 지수가 줄지 않고 40이야. 줄어들면 괜찮아. 줄어들면 그만큼 다시 변동성 밴드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V코스피 지수가 또 40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합니다. V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40이 지금 높은 상태예요. 40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높은 변동성 지수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별로 없어요. 특히나 상승이 이렇게 많이 나온 국면에서는 더더욱 없습니다. 보통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는요, 다 하락 국면의 끝자락 부근에서 나옵니다. 원래 변동성, 진폭이 크게 나오는 거는 어떤 구간의 최상단 부분과 최하단 부분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막 갈리니까 아주 가볍게 돈도 많고 하다 보니 이거는 받아주는 돈도 생기고 막 파는 투매 돈도 막 생기고 하니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구간, 여기 2011년이거든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나 뭐 이런 유럽 위기 이런 거 나왔을 때 보면은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이때도 다 갑자기 급락하던 국면에서 변동성 지수가 폭발한 거고요. 코로나 때도 갑자기 급락한 국면에서 폭발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자 여기 이거 8월이죠. 갑자기 고가에서
자, 고점에서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급락하던 8월 5일에 급등했잖아요. 급락할 때 변동성 지수가 폭등했던 거고요. 자, 관세 유예됐던 4월 10일 전후로 그때 해가지고 급락할 때 시장이 저 밑으로 급락할 때 300포인트 위협하면 급락할 때 변동성 지수가 크게 올랐던 겁니다. 자, 지금은 달라요. 그때랑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변동성 지수가 30포인트, 40포인트대를 넘나들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진짜 여기서부터 스타트 걸어가지고 더 큰 장을 열거나 완전히 크게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더 예전보다 잡힐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서도 변동성 지수가 크게 낮아지는지 여부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무난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 옵션에만 힘이 붙었던 거니까. 옵션 시장이 베팅하기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옵션의 베팅 참여자들이 다 베팅한 것에 비해 시장의 움직임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침착해집니다. 그럼 침착해지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계속 진행되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시장에서는 엄청난 변동성을 계속 노리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가 되겠죠. 그럼 12월물로 연결돼 가지고 12월물 지금 제가 등합을 매일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자, 쭉 보시면 밑에다가 오늘 보시면 여기 옵션의 등합이 12월물에 지금 47.95예요. 12월 만기까지 또 옵션 엄청나게 지금 힘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2, 30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근데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12월물도 마찬가지로 계속 고진폭 장세가 한동안은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V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그때는 옵션에 붙은 엄청난 풀이도 빠지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늦어졌네요. 또 일찍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게 시작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